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0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상주다 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했다 라는 것에 대한 칭찬의 표시로 주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상주다 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상하면 어떤 일에 공을 세우거나 또는 성과가 좋거나 또는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소정의 입상을 한 경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얘기하죠.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포상은 상을 주는 것을 얘기하죠.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과 시상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상은 포상과 통상적으로 포상과 달리 상을 주는 행사를 할 경우 시상하다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포상은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데 반해서 시상은 상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물품으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금전으로 주는 것을 얘기하죠. 상장은 어떤 경기 대회나 또는 글짓기 대회, 사생 대회 이런 어떤 경진 대회 또는 공로를 세운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로 상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상장이 이제 수여됐을 경우에는 부상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상으로 상품이나 상금이 나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품이나 상금으로 상을 줄 수도 있지만 상장을 주면서 상품이나 상금을 부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부상은 상장에 수반한 포상 행위를 얘기합니다.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품을 신미한 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서 얻은 부를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상이고요.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매해 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상 중에서 가장 상금이 많고 그 권위가 인정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야자가 되겠는데요.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밤이라는 의미의 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밤이라는 의미의 야자가 되겠습니다. 야간, 그러면 밤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시간대가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지기 시작한 다음에 그 이튿날 여명 때까지를 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를 통상적으로 야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야라고 하면 아주 깊은 밤을 얘기하고요. 통상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를 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4시간 활동을 하는 도심 지역에 불이 환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밤이 낮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철야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백야라고 하는 것은 극지대에서 해가 진 후에 그 태양의 잔상이 남아 있어서 해가 뜬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낮은 아니지만 해가 뜬 것 같은 그러한 밝기를 유지하는 밤에 그렇다는 거죠. 를 말하는 거고요.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섭씨 기준으로 25도 이상의 무더운 더위가 한밤에도 계속될 경우, 그러니까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25도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초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지난 밤부터 오늘 아침 일찍까지를 초야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야라고 하면 신혼 첫날 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야라는 말로 표현을 않는데 실제 초야하고 같은 의미가 초저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른 저녁, 즉 이른 밤이란 뜻으로 오후 한 7시에서 9시 정도를 초저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경 하면 달빛이나 또는 인공적인 불빛에 의해서 밤 경치를 볼 수 있을 때 그 경치를 얘기합니다. 야근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근무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야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데 밤에 근무 시간대가 걸려 있을 경우 야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정규 근무 이외에 특별 근무를 할 경우 잔업이라고도 하죠. 잔업을 해야 될 경우 야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야음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어두움이란 뜻입니다. 밤에 해가 졌으니까 어두운 건 당연한 건데 특히 예를 들자면 달빛조차 없고 그 불빛이 전등 불빛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통상 야음이라는 말로 쓰고, 야음은 이제 이 야음이라는 말 자체는 같이 중립적인 말이지만
야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좀 부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음을 틈타서 뭐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는 강도를 저질렀다, 또는 적지에 침투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야음이라는 말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쓸 한자는 작자가 되겠는데요. 어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어제라는 말은 꼭 어제, yesterday라는 어제라는 말보다는 시기적으로 하나 앞선, 바로 하나 앞의 것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 한 해 앞 연도 하면 작년이 되는 거고, 하루 앞이면 작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제라는 의미는 yesterda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만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볼 때 바로 앞, 하나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일 하면 어제란 뜻이고요. 현대 한국어에서 작일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입니다. 어제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어요. 작월 하면 지난달이라는 말로 역시 대체되어 있습니다. 작월이라는 말 현대 한국어에서는 잘 안 씁니다. 지난달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다. 작년은 지난해라는 말과 작년이라는 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이 지난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 하면 2년 전을 얘기합니다. 작년이 1년 전이니까 재작년은 2년 전을 얘기하고, 작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어제란 뜻이고 금은 오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란 뜻이 있는데, 어제 오늘이라는 의미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 요즘, 최근 들어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